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공포 이야기들 중 하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그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비밀과 전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마을 곁을 흐르는 한적한 강가 근처 폐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 집은 몇십 년 전까지는 누군가의 집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살던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어디선가 이따금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는 괴기한 소리 때문이었다. 누구도 용감하게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집은 점점 자연에 의해 잠식되어 갔다. 어느 날 도시에 살던 한 젊은이가 그 마을을 방문한다. 그는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곳에서 영감을 얻고자 했고 이 마을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마을을 둘러보던 중 그는 사람들에게서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도시에서의 지루함과 무감각함에 질려있던 그는 이 이야기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이야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사람들은 단지 그 집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을 뿐이다. 하지만 젊은이는 그런 경고를 들을수록 더 호기심이 생겼고 결국 그 폐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달이 밝은 밤 그는 손전등을 들고 폐가에 발을 들인다. 집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 담쟁이 덩굴이 벽을 뒤덮고 있었고 문은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조금 열려 있었다.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고 거실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흔적이 역력한 소파와 고장난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이 집에 얽힌 비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던 그 순간 불현듯 그가 올라온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했지만 분명히 문이 닫히는 소리와 천천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다. 순간 공포가 그를 덮쳤지만 호기심이 공포를 이겼다. 그는 조심스레 발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위층에서 나는 것을 깨달았다.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낡고 삐걱거렸고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내딛었다. 그가 위층에 도달했을 때 그는 오랜 시간 닫혀 있었던 방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문 너머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방문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문이 갑자기 꽝 하고 닫혔다. 그의 심장 박동은 급격히 빨라졌고 공포가 그의 몸을 휘감았다. 그는 그 방을 재빨리 나와 집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계단으로 돌아가자 또 다른 무언가가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발밑에서 커다란 늘어선 그림자가 벽을 타고 올라왔다. 놀라움에 얼어버린 그는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고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도와줘. 가늘고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폐가를 빠져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공포에 휩싸여 마을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후 젊은이는 도시로 돌아갔다.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종종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악몽으로 그를 괴롭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그날의 일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이 단순히 그의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신문을 통해 그 마을 근처에서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제야 그는 그날의 일이 그저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의 전설은 계속되고 있었고 폐가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존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 하나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곳을 흥가라고 불렀습니다. 폐가는 이미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 씨라는 노인은 어느 날 저녁 동네 사람들에게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 집에 살던 가족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딸이 오손도손 살았지. 그러나 어느 날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지.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족이 단순히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 밤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들리곤 했어. 몇몇 용감한 젊은이가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플래시라이트와 카메라를 들고 밤늦게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서둘러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용기를 내는 사람마다 이상한 소리와 환영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갑자기 켜졌다 꺼지는 불빛 등 이 모든 현상은 그 집을 더욱 으스스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도시에서 심령 현상을 연구하는 팀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집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거실 한가운데서 어렴풋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고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듯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카메라에 담았고 그 모습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더 많은 기자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 흉가에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고 듣게 되면서 그 집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기자가 그 집의 얽힌 비밀을 풀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는 마을의 오래된 기록을 조사하며 낡은 신문과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단서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밝혀진 것은 그 집의 가족이 거대한 산불로 인해 마을을 쓰러뜨리던 날 몹시도 잔혹한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함께했지만 두 딸은 구하려던 부모님을 잃고 끝내 그들의 영혼은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흉가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 영혼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형과 가족 사진 그리고 두 소녀에게 쓴 편지를 들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기자는 그 집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잠시 눈을 붙였으나 갑자기 느껴지는 온화한 바람과 함께 나타난 두 소녀의 영혼은 그에게 미소를 보이고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흉가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의 영혼이 마침내 안식을 찾았다고 믿으며 그 집을 다시는 흉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 폐가는 아름다운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되었고 그 안에는 그 가족의 이야기를 기리는 작은 전시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생전의 가족처럼 따뜻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허구의 공포썰이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얼마 전 나는 서울 내각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이 곳은 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조용한 곳이었다. 이사 온 첫날 나는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 마을 중심에 있는 목조주택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집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한 모양새였다.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그 집은 몇 년째 비어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그 집을 귀신 들린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어느 날 밤 몰래 그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손전등 하나만 들고 그 집으로 향했다. 문은 녹슬었지만 열려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필시 누군가가 오래 전부터 이 곳을 떠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거실로 들어서니 바닥엔 먼지가 가득했고 벽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균열들이 보였다. 이 곳에선 오래된 나무 향과 낡은 벽지의 냄새가 섞인 독특한 냄새가 났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계단은 심하게 삐걱거렸고 오르기 쉽지 않았다. 2층에 올라가니 한 방에서 작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인물들은 마치 나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의 눈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못하고 손전등을 단단히 쥔 채 방 안을 살펴봤다. 순간 저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이 시간에 이 집에 아이가 있을 리 없었다.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나는 꼭 그 웃음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집의 가장 먼 끝에 위치한 작은 방 하나가 있었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낡은 어린이 침대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에 모든 것이 기이하게 흔들리며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 그림자 속에서 작은 아이의 형체가 천천히 나타났다. 아이는 고요히 웃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빠져 몸이 굳어진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이는 말없이 팔을 내밀며 무엇인가를 가리켰다. 그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돌리자 벽 한쪽에 숨겨진 문이 보였다. 이상한 기운에 휘말려 그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는 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좁은 공간에는 여러 개의 상자가 있었고 그 상자들에는 아이의 옷과 소지품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이가 오랫동안 이 집에 갇혀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공포에 질린 나는 서둘러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손전등이 꺼지며 주변이 캄캄해졌다.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집 밖에 누워 있었다. 그 집에서 나온 이후로 나는 몸이 아프고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의료진은 나에게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나는 그 집의 존재와 그날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이후로 절대 그 집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이젠 그 마을을 떠났지만 가끔씩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 집에 갇혀있던 영혼은 아직도 무언가를 빌며 그곳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 집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그 아이를 구해주길 바라본다.